예, 조합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4년 지금 조합 설명회가 지금 세 번째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2월 18일 조합 설명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사업 전문관리업체 대표이사 정우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진행은 먼저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조합에다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이후에 조합에서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 질문을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돼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양측 답변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각 업체 및 시공3사의 참고 의견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합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순명하게 집중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3개월 동안에 조합 총회와 정치 A빨이 배수의 조합원 A빨로 인해서 조합원님께 신경이 적용한 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성명서를 발표했듯이 올 연말까지 철거의 일반 분야 착공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또 동시에 급여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심의일전하여 조합원님들의 이득을 위해 혼신을 다해 차질없이 빠른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조합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합의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이 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고 좋은 답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우리 육구역은 진행이 돼야 된다.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들에게 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대상으로 질문을 6가지, 9가지 사안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 내용을 읽고 답변을 조합장님께서 하시는 형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질문 1번. 질문 1번. 어떤 구역이나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 한 질문입니다. 어떤 구역이나 현금 청산자들과 미주자의 저항은 있기 마련인데 왜 유독 우리 구역만 2년 4개월째 이주 하나 완료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몇 월 며칠까지 이주를 완료할 것이며 만약 미완료 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306구역이 부평에서는 두 번째로 커요. 지금 입주한 대림 이편한 세상보다 그 다음으로 위치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는데 가장 현금 청산자들이 악성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 8일날까지도 2월 8일날까지도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5분이 남으셨어요. 5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자 및 주고 영업수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비용으로 이주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예상 기일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 여러분께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종교시설이 터무니없는 보상비 요구를 거부하고 강제 집행까지 임박해 있는 사정입니다. 3월 말까지는 책임지고 이주를 완료시키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공사와 협의된 착공 기준 공사비는 얼마이며 부동산 경기 악화돼도 일반 분양가 2,200만 원을 계약서도 없이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있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공사비하고 일반 분양가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장장 6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하고 20회 이상을 시공사들하고 20회 이상을 협상을 끌어내서 조합원 공사비를 565만 원 수준까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2,20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3개 GS 현대 포럼 대표들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00 이상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이 발생하지 않든 아니면 아주 조금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요게 문제점은 조합원들이 똘똘 뭉치면 엄청난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3번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할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정비업체를 감싸고 질질 끌려다닌다는 조합원들의 인식이 팽배한데 이에 대해 조합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름인데요. 왜 조합장이 그 시공사나 협력업체들을 끌려다니겠습니까? 조합장을 뽑았을 때는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여러분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 행정적이라든가 모두 이렇게 이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 때문에 절차상에 그런 것 때문에 정비업체를 쓸 때 정비업체는 조합원 총회에서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 어드바이스라든가 행정적인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비업체가 없이 한다는 거는 뭐 힘들 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말씀하시는 판단이 절실한 이런 분위기인데 뭐라 그럴까 정치에서는 자꾸 그 정비업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완강하게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절대 끊어내리라고 무슨 제가 다 주장을 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거죠. 결정은 저야 있는 겁니다. 단 협력업체들은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이고 그 결정을 우리 조합하고 이사회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에서 그다음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의 업무의 부적절성을 논하는지 조합에서도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유됩니다. 현재 절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정비사업 관리 용역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사항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어서 4번 조합은 성면 해체율이 90%에서 두 달 후 23%로
거꾸로 줄어드는 마법을 부리던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런 내용들을 아무 여과 없이 조합원들에게 고지되며 그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속면조사하고 해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까지 있어요. 속면조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속면조사율을 해체율로 잘못 보고도 되고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는 아무런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번 조합원들의 승인 없이 수백억의 불법적인 계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한민국 3대 로펌을 선임하여 재판 중이라고 조합이 고지했는데 왜 상세한 범죄 사실과 벌금 액수는 뒤로 숨기고 신고자인 현 청자 핑계를 대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개인 비용이라 3.15 소송비를 지불했다면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면 될 것을 왜 의혹을 키우는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승인 없이 불법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아니고 당 조합의 예산 범위와 입찰가의 편차로 인해 분쟁적인 사항을 악의적으로 현금 청산자들이 자신들의 보상가 증액을 위해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부와 예산 금액의 적절성과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항이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시효가 가려질 것이며 아울러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서 및 개인 비용으로 입금 내역을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고지하여 드렸습니다. 거기 간단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금 청산자가 146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5점 남으셨다는데 재판이 2월 8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재판에 끝나는 과정까지는 그분들한테 수용재개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증액보상 뭐 이런 소송을 그 매치법으로 10년을 넘게 재판을 했어요. 큰 건물을 가진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시하고 뭐 여러 가지 편차가 많겠죠. 우리가 감정평가했을 때 당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소송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한두 번 다닌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년치를 그분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변호사들이 시켰겠죠. 로펌에서 그쪽 로펌에서 거기서 뭐가 잘못됐나를 체크해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민사도 하고 형사도 했습니다. 그 형사를 임원들이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거고 저도 조합과 조합원님들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원에서는 이제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는 5가지 중에 3가지는 형기 없음으로 났어요. 근데 2가지는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잘못 대처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벌금이 약식 기소로 저는 500만 원, 임원들은 70만 원을 약식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이 없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니까 억울하다고 다시 변호사를 사서 개인 돈으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민사 같으면 조합에 일을 해서 이러면 그걸 조합으로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계약서하고 입금 내역을 공개를 다 했습니다. 문자를 여러분들 다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확실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님들이 연대보증을 다 씁니다. 시공사나 허구에 뭐 이런데 금융권에 그러면서도 조합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런 걸 무슨 잘못, 비리, 무슨 뭐 횡령 이런 말을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조합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좋게 받아들이시고 조합을 위해서 애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뭐 법에 위법이 돼서
조합은 자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조합 책임부에 신경 좀 실어주셔야 이런 난관을 덮고 잘 빨리 체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어서 6번 통상 재개발 조합장 벌금형이 사례를 볼 때 현재 벌금 액수면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합장 직위가 자동 박탈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사업 진행 중 갑작스러운 직위 박탈로 조합원들의 혼란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아름답게 물러날 용의는 없으신지라고 물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의 하자가 이 절차상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거는 거예요. 형사사건을 날짜 총회한 날짜하고 우리 계약한 날짜하고 날짜가 맞는데 그걸 법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법원 판결도 있고 판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제가 이 직을 막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진행 중이니까 저는 억울하고 이모님들도 억울하니까 이거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7번입니다. OS의 고용과 해임 결의서, 철회서 징구 등 해임 방안을 위한 비용을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비용 지출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추이는 불법인데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를 예정인지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예, 그 조합 정비 총회 대체는 해임관리 총회보다 앞서 소집 공고하여 진행된 사항이고 이후 해임관리 총회 공고에 대하여 정당성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받은 정비사업비 비용의 범위 내에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근거로 예산 범위 내에서 총회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좀 많이 지출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나도 그런 거 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정치위라든가 해임관리 이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럼 그분들도 요새 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예, 8번 사안은 조합장님 개인 결정으로 답변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번 해임이 가결되면 사업 지연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방지를 위해 민법 제691 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에 의거 해임된 임원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자 납부 등 긴급 업무 처리 의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미련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인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임 발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된다고 한다면 해임 결의된 총회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서 법적 진위를 먼저 가리는 것이 조합원의 권리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후 확정 판결 이전 민법에 근거한 긴급 처리 업무는 금융권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매뉴얼과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대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합의 정상화 업무는 해당 부처 및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및 법인 등기 등본 등이 등재 이후 이루어집니다. 이후 주택보증공사 및 이주비, 사업비, 금융사의 협의 완료 업무가 이루어져야만이 정상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시공사와 철거 업무 개시 및 시공사 협상 완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게 질문하신 내용 9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합에서 정상화 추진위원회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대신 조합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대독입니다. 대독 그대로 읽어주실 겁니다. 조합에서 이제 먼저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질문한 내용 1번, 정추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비용, 사무실 임대, 총회 비용, 홍보직원 채용 비용 등 설명하고 나중에 조합 비용으로 빼가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정추위 대표의 답변 있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17번 궁금한 금액이며 궁금한 분들은 정추위 사무실에 오시면 입출국 내역을 보여드릴 수 있으며 추후 정산은 조합과 동일하게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 시 조합원님들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2번, 해임총회 가결 시 임원 변경 등기해서 조합 업무를 시작하는 기간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라고 조합에서 정상화 추진위원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정추위 관계자 되신 분이 학위기구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학위기구역은 85일 만에 교체했다. 또 해임총회까지 3, 4개월을 목표로 5, 6개월까지 마무리하고 조합 업무를 5월, 6월까지 마무리하고 조합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통상 이 정도의 짧은 집행부 교체 기간이면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3, 4개월, 5월, 6월이면 정상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해임총회 가결 시 당장 월요일부터 예상되고 있는 해임총회일이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철거 업무부터 모든 조합 업무가 정지되는데 정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하는지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예, 당장 골문 상처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불구가 될 수 있다. 3, 4개월 치료 후 가능한 모든 업무를 병행 처리하면 현 조합이 발생시킨 16개월 이상의 사업 지원을 고려시 절대 현 조합보다 지연되지 않는다고 자신한다. 예, 여기서도 3, 4개월 얘기했습니다. 5번, 해임총회 가결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조합사업비 대출이 중지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및 조합사업비 대출이 중지되면 금융사의 4번 잘못 눌렀습니다. 읽었습니다. 4번, 해임총회 가결 시 조합은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에서 매달 낼 수가 없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라고 물었습니다. 정추위 강 대표의 답변입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 종료 시 긴급 처리에 대한 근거, 해임된 임원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 조합장은 해임 시 이자 납부 및 긴급 업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혼란을 빠뜨릴 것인가. 만약 전 조합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겠다면 임시조합장의 선임 시 시공사의 대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결할 것이다. 예, 4번입니다. 5번, 해임총회 가결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조합사업비 대출이 중지되면 금융사와의 향후 대안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물었습니다. 보증 및 사업비 중지는 우리 구역을 사업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생각하며 허그 등 유관기관 모두를 원활히
원한인 아닌 상황이며 시공사의 신용도 하락 등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3, 4개월의 짧은 교체 기간으로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전 조합장에 해결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 전 조합장님이 해결하면 된답니다. 6번 해임총회 가결 시 집행부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시공사와 모든 협의사항이 원점이 되는데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생각하는 향후 공사비 평당 금액은 얼마이고 만약 공사비 협상이 어려우면 기존 시공사 해지하고 타 시공사 선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정추위 답변 듣겠습니다. 예, 공사비는 현 조합보다 낮게 생각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향후 협상을 위해 보완사항이며 전 시공사와 상생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일군 타 시공사들과 사전 컨택하여 교체 시 이득을 확인 후 조합원님 대 시공사 교체 여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예, 되셨습니다. 7번 해임총회 가결 시 집행부 구성이 되면 기존의 협력업체 및 현재 하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은 유지되고 협의는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체할 생각인지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정비업체만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는 상생하겠다. 목표가 정비업체네요. 8번 해임총회 가결 시 필연적으로 사업은 지연되는데 정치위가 생각하는 철거 완료 언제까지이고 착공 언제까지이고 일반 분양가는 얼마이고 언제인지 입주는 언제인지라고 물었습니다. 정치위의 답변입니다. 지속적으로 밝혀왔듯이 10월 철거 완료, 12월 착공, 분양, 그 다음에 28년 2월 입주 목표이며 현 조합보다 빠른 입주라고 자신한다.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해임총회를 중단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생각은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수차례 노력은 해봤습니다. 기회도 제공했었지만 현 조합으로부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진행한 것이다. 예, 이상 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 질의응답,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님들께 모두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정비사업 전문 관리하는 저희 회사가 정비사업 사업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상화 지금 조합의 기존까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주 지연이나 공사비 시공비 관련된 사항 등은 일정 부분 조합의 가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은 가일층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장이 해임되고 다음 주 일요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임원 전원 해임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3, 4개월이면 조합이 정상화된다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4개월 지금 여기 계시는 조합원님들은 대부분은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되고 착공을 앞둔 현장에서 조합 임원 전원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조합원님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해보신 분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루가 돈이에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조합의 가오가 있다. 대신 시공비나 일반 분양 관리처분 변경을 통해서 조합원님들께 최대한 보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 가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시간 스케줄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합 임원 다음 주 일요일 날 조합 임원이 해임되고 3, 4개월 만에 우리 조합 법인 등기부 등본에 조합장, 감사, 이사가 등재가 완료가 돼야지 우리 조합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 4개월 안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보내드린 조합 임원 해임 이후의 타임 스케줄을 보시면 법적인 절차와 인허가, 해당 구청의 변경 인가 이후 등기소 등재입니다. 본안 소송까지 끝나야지만이 조합장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재판. 왜? 조합원이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다음 주 26일 날, 25일이죠. 25일 날 해임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됐다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해임안이 가결됐을 때 그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의결권 행사가 바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봐야죠. 법원에서 봐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증거보전 신청부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합은, 이 기존의 임원님들은.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부터 다 법적인 절차에 진행이 되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 해당 서명 결의서 참석자의 유무효 여부를 다 판단해야 됩니다. 이 서명 결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 결의서인지, 무효한 서명 결의서인지, 위조된 서명 결의서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재판 전의 진행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3, 4개월 정도의 본안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사가 이 해임총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해임총회가 적법한 해임총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 이후에 뭐 하느냐? 그 이후에 조합은 진공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까 민법 규정을 들먹였는데 그거는 현실성에서 가치 의미가 없는 규정을 들먹인 거고요. 어디서 저런 규정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공사, 금융권에서는 저 민법에 관련된 잘렸다고 하는 전임조합장이 자금 출납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줄까요?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조합 임원 해임이 맞다라는 판결이 최소한 3, 4개월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되겠죠? 조합장이야 이사감사를 뽑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원이나 해당 부평구청에 임시조합장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조합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사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이사가 직무대행자가 돼서 조합장 및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법원이나 인가청인 부평구청에서 임시조합장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원이나 구청에서 임시조합장 선임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빨리 와서 한 달에 왔다 칩니다. 그러면 한 4, 5개월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장이, 임시조합장이 하는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감사 입후보 등록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합장 선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조합장 선거 절차를 밟아서 마지막 총회에서 선정 때까지 법적 스케줄 다 지키면 한 달 보름에서 2달 걸립니다. 그래서 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변경인가 총회를 한 총회 자료를 부평구청에 신청합니다. 우리 조합장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사감사 이렇게 뽑았습니다. 변경인가 봤는데 빠르면 15일, 민원 들어가면 한 달, 2달, 절차상의 하자를 묻고 여러가지 민원 들어가면 한 달, 2달. 변경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등기소에다가 등재해야 돼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그걸 열흘.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합쳐보십시오. 지금 몇 개월입니까? 최하 8개월 이상 걸립니다. 3, 4개월 안에 무슨 수를 한다는 겁니다. 8, 9개월 동안 우리 조합은 서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이후에 8, 9개월이면 벌써 올해 12월 달이에요. 아까 정추위 답변은 10월 달에 철거를 완료한답니다. 철거 누가 하죠? 시공사에서 합니다. 시공사에서 철거할까요? 여기 시공사 관계 나와 계시니까 나중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주비, 대출금 이자, 사업비 이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구 보증 다 수독됩니다. 그럼 그 돈 누가 내죠? 수독입니다. 수독.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나중에 할 겁니다. 설명해드리고. 예. 아니에요.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라서 사회가 아니에요, 저는. 예, 알았습니다. 일단 설명을 다 해드리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 기간, 사업 비용. 우리 조합원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합장님께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시공사 각 요역 관계자들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와 그다음 협력업체 시공사 그다음에 뭐 철거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설계 또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진행하시고 답변 드리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고요. 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아까 만약에 해임이 됐을 경우에 법원에서 그 CCBB를 받아가지고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1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 법률심처럼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저희 조합의 고문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태석 변호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소송이라고 하면 분환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환소송은 하세월이에요. 1심 끝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1심 결과 나오는데 1년 걸리는데 결판 날 때까지 기다리자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분환소송에서 결판을 내지 않고 흔히 말하는 뭐 3, 4개월이면 끝난다는 얘기는 가처분 얘기입니다. 가처분 얘기는 뭐냐면 해임 총회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일단 임시적으로 결정해 주는 게 가처분이에요. 분할은 뭐냐면 이게 정말로
무효냐 유효냐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줄 것은 본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안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1심 끝나는데 1년 걸린다 최소한. 이거 기다렸다가는 우리 조합원들 당황하니까 이거는 냅둬두고 가처분의 결과로서 해임됐다고 보면 그 다음 절차를 가는 것이고 해임 안 났다고 보면 원래 임원들이 다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 4개월 걸린다는 얘기는 가처분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가처분의 결과가 나와도 불복하고 흔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2심, 3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오려면 또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려면 최소한 1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고요. 통상적인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그냥 해임총회가 됐다 그러면 해임총회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해서 가처분 1심 재판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자신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네. 수원아파트 조합원 이주호입니다. 정치위에서 만약에 해임안이 통과가 됐을 때 현재 조합에서 갖고 있는 플랜 B는 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조합 규정에 보면 조합장과 상근 이사님이 만약에 거리시 이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제가 공부를 알고 봤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조합에서 비대위 정치위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조합장님과 이사분들을 해임한다 했을 때 이번에 선거 한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한테 만약에 해임총회가 가결이 됐을 때 그분한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게 플랜 B가 된다면은 현재 조합에서 그거를 조합과 그다음에 현재 조합원도 그다음에 정치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비밀 경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밀 사업업체와 변호사 쪽에서는 관련 용역업체에서는 관련 플랜 B를 만들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멍하니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호사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질문 주신 것은 결국 임원이 해임됐을 때 누군가는 조합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만일 해임총회가 가결됐을 때 이사 한 분이라도 해임이 안 되고 부결돼 버리면 여러분들 고민은 없어져요. 일단은 왜냐면 이사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우리 조합 정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조합장님이 거리되는 경우, 즉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상근이사님이 대행하도록 돼 있고요.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장님이나 상근이사님이 해임됐어도 이사주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 계신 분이 일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조합 내부에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구청과의 관계 진행할 수 있고요. 각종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돈과 관련된 허그는 조합장님이 없는 경우에는 자율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합장님을 뽑아서, 아니면 조합장님의 해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을 가져오든 새로운 조합장을 뽑아오든 해야만 자율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한계는 있고요. 어쨌든 일상적인 업무 집행은 이사님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는 전제에서 다음 플랜 B는 있느냐? 당연히 있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이 플랜 B를 가더라도 흔히 말하는 비대위, 이분들은 정치라고 하지만 저는 정치라고 부르지 않고요. 비대위라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요즘에 그분들은 이 용어를 끔찍이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플랜 B를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이분들의 플랜 B는 저는 알죠. 수순이 있어요. 조합도 플랜 B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플랜 B인데 결국 조합원님들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듯이 저것이든 지금 집행부가 만약 해임된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유효다라고 밝혀지면 최대한 빨리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조합원 여러분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까 정치가 주장하기를 또 비대위가 주장하기를 3, 4개월 내에 정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지만 제 경험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있고요. 비대위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7개월짜리는 맞습니다. 7개월. 7개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임 초기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인가 받고 등기 치는 날까지 7개월짜리를 봤어요. 최근에.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선대니까 반대를 하죠. 절차를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되겠고요. 어쨌든 선대가 아니면 비대위 조성을 못해. 3, 4개월 만에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그럼 믿어주시고 그분들 따르면 되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해본 경우에는 3, 4개월이면 물리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저는 현실에서 못 봤는데 그분들은 가능하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나쁜 문제고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해주세요. (34-12) 201호 공명문이고요. 조합에서 여러 가지 문자들 많이 보는 중에 저는 문서들과 뭐 이런 사진 같은 걸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뭐 회사 다니고 뭐 하면 날짜가 있고 직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그런 게 없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게 소송 관련해서 비용을 이제 개인 비용을 지출하셨다고 저 현금 영수증이랑 유한해서 입금을 좀 보내주셨는데 내가 궁금한 게 이제 뭐 얼핏 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현금 영수증에서 뭐 개인이 했던 그 집행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 공개가 안 된다라고 얼핏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마트 가서 땅을 샀어요. 근데 뭐 샀냐고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카드 영수증에서 카드가 있으면 카드가 내 개인 카드라는 걸 소명을 하거나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영수증 하거나 영수증을 주면 좋은데 여기에 날짜랑 입금 확인 날짜, 일단 뭐 현금 영수증 날짜가 2023년 8월 1일이고 근데 매출 전표라고 얘기하셨으면 뭐 현금을 드렸던 카드를 썼던 뭘 썼으면 개인 카드 샀으면 카드 번호 뭐 다 지우고 내 카드 이거 써서 이 돈 냈고, 현금이면 누구 뭐 비싼 뭐 3대 뭐 5대 로펌이니까 현금 뭐 500이든 1000이든 들고 가서 돈 안 주셨을 거 아니에요. 현금 이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차원이면 누가 법무사 회의하는데 가서 돈다발에 들고 가서 5천만 원, 1000만 원 들고 가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영수증이 조금 더 심적으니 차라리 본인 직접 지출한 개인 통장 내역이나 개인 카드 내역 같은 게 좀 의심 없이, 그러니까 의심이 안 생기도록, 제가 의심병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공개를 하시면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 돈으로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약서하고 날짜는 금요일하고 월요일 사이에요. 그래서 날짜 풀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입금표는 아마 월요일 날로 그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영수증은 보면 23년 8월 1일이고 받은 거 날짜는 위원회에서는 24년 2월 2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건 부분은 뭐 큰 문제가 되는 아니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차라리 개인 비용이시라고 하면 개인 통장 내 통장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호사한테, 그죠? 카드 냈으면 카드 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그냥 확실하게 개인 카드면 개인 카드 아니면 입금증 그 현금이 그 줬어요. 현금 뽑아서 드렸어요. 예. 아 그러면 개인 통장에서 현금 뽑은 내용만큼 아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왜 남의 개인 정보를 왜 아시는 왜냐면 사장님 우리 저 조합원님 네. 개인 통장 나오면 아니 그것만 뽑으면 아유 되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현금 영수증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그게 의혹이 안 되니까 좀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남이 그 개인 조합장 개인 뭐 여러분들 개인 통장을 오픈해라. 그 부분만 해주시면 저는 좀 신뢰가 갈 거란 말씀이에요.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지.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조합장님 다양하다고 내 저한테 야유를 하세요.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지. 보실 수 있어요. 예. 야유를 감사합니다. 하세요. 남의 질문하고 할 때 그냥 오늘은 또 질문하실 분. 여기 아까 질문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재판 중이라 하셨는데 재판 후에 만약 이제 1년이면 1시고 20, 30일 다 간다고 쳐요. 그때까지 저희가 분양이 안 되고 조합이 이주직인데 그때 만약 판결이 나서 그때는 이제 해임되시면 그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분양 사업 진행하고요. 근데 진행 중에 진행은 판결이 나서 진행은 재판 중인데도 아무 차질 없이 아니 판결이 나서 조합장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진행하는 거죠. 그때 만약 또 이렇게 허그나 이런 게 떠고 불려가지고 집행해야 될 사람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화청 판결시까지 상고시까지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업 진행 중에 만약에 도시정법 위반으로 임원이 해임이 됐다. 자동 해임이죠. 그러니까 자동 해임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궐선거하면 됩니다. 예, 바로 보궐선거하면 그 한두 달 안에 선거 끝나고 총회 끝나고 등재하고 업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게 13년치의 서류를 제출해달라는데 그걸 못 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그 전부 여러 번에 우리도 좀 다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13년치 우리가 다 줬어요.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날짜하고의 관계를 했죠. 총회를 2019년도에 총회한 거를 이제 우리가 16년도에 총회한 거를 18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8년도에 계약 날짜가 전년도 지금 뭐냐면 저 도적법이나 정관을 보면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총회에 의결을 했으면 그 해에 그거를 써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단 이걸 다음 해에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문구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써.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 12월 17일날 총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며칠 안 나오는데 그 해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중순인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을 그때 이제 몇 번을 체결했어요. 그 이주관리, 지정부, 정부적으로 기반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이 정부에서 바뀌었어요. 조단 정법으로.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136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억도 아직 한 번도 기반 시설에 대한 건 일원 한 장도 나간 것도 없어요. 그게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계산을 할 때 딱지 내고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입찰을 받지만 그렇게 닦고 그렇게 이제 내고를 해서 조합도 돈 아까운 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사람들은 날짜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만, 9만 장 정도의 그 13년치를 전국대회를 치니까 복사리를 갖다 놓고 알바 하시는 분을 쓰고서 한 달을 복사를 해서 주니까 남몇 박스로 한 13박스, 15박스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거는 아직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 돈을 못 받았어요. 목사님이 몇백만 원이 되니까 몇십만 원만 이제 받고 그리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위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건, 원래 치면 15건을 제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10건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건에 대한 것도 검찰에 올렸는데 3건은 혐의 없음. 그리고 2건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또 그 아까 말씀대로 9만 장 정도, 10만 장 정도 되는 걸 복사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해줬는데 자기네는 못 받았다. 자기네가 요구할 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19만 장 우리는 안 해줄 필요가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조합에서는 다 해준 거야. 싹 있는 대로.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참지를 못하고 안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국에 이제 빈비를 자꾸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상으로는 한 번도 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형사사건으로 이걸 가지고 물들어져서 이 사람들의 보상가를 더 업시키려고 해다가 여러 가지 고등법원에서도 합의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구하는 게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거를 그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변호사님을 드리면요.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비대위분들이 임원들의 형사재판에 대해 자꾸 말을 만들고 계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비대위가 공격하고 있는 형사재판 내용은 이겁니다. 5개 업체 유효 계약을 한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 처음에 누구였냐면 현금 청산자 분들이셨어요.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5개의 계약을 하려면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없이 임원들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전법을 위반했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면서 설왕설래를 하다가 결국 기소가 된 겁니다. 약식명령으로. 약식명령에 대해서 임원분들이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5개 계약 중에 변호사 업무요약 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천사들은 이 변호사 계약서를 무효라고 주장을 일관되게 여러 소송에서 했습니다. 왜냐? 변호사 계약서에 보면 수용 재결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수용 재결 업무가 무효라면 청산자들에 대한 수용 재결도 무효니까 자기들에 대한 보상금을 다시 책정할 수 있고 조합의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 라는 논리로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고발을 했고요. 형사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조합이 청산자 상대로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 사건에서 똑같이 변호사 계약이 무효니까 수용도 무효고 관리처분 계획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합의부 모든 합의부가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이런저런 것들을 조항을 종합해보면 총회에서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다 라고 판단하셨고요. 또 청산자 중의 일부가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다 또는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돼야 된다 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이 소송에서도 똑같이 주장을 하셨어요. 계약이 무효니까 수용도 무효고 따라서 관리처분도 무효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셨는데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변호사 계약 유효다, 수용 유효다, 관리처분 계획은 적법하다 라고 판단을 얘기하셨고요. 이분들이 불복하셔서 서울고등법원에 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계약 유효다, 이미 총회 결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니? 라고 해서 끝났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원들이 받고 있는 재판 중에 5개 계약을 총회 결의하지 않고 주장치는 것이 도전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혐의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 5개의 계약 중에 포함되는 하나
변호사 계약은 유효라는 것은 이미 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을 했어요. 이 논리라면 나머지 4개의 계약도 추행계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다만 그 사건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5개 요역계약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계약, 그 변호사 계약은 이미 법원에서 유효하다, 적법하다 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그러면은 이 16년도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계약이 무효다 유효다는 그 다음이고 도시정비법으로 처벌받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어서 그냥 계속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무효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결국은 처벌을 받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 했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명한 판단을 구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일반 분양 2,200 예전에 문자를 받는데 저희가 분양을 기성비를 바꾸면 승인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느꼈을 때 분양비가 기성비의 차이가 뭐예요? 만약 분양이 다 안 되면은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시공사한테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조합원들이 다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현관문 다 막히고. 좋은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우리 시공 상사하고 딱 1년 동안 1년 전 작년 1월 달부터 계속 협상을 진행했던 게 이제 3, 4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더 저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공사비를 더 낮추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일반 분양가는 2,200을 하루에 무너져도 받아야 되겠다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 540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사하고 이렇게 협상에 계속 하면서 이제 최근에 사회적인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취업들을 이런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원자재 상승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거를 반영해서 결국은 565만 원 이런 거를 가시적으로 협상에 돼가지고 그래서 3사 대표들이 확인까지 해주신 건데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저 3사 중에 GS건설이 우리 그래요. 그리고 현대건설 박영신 부장님께서 잠깐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현대건설에서 상무 입비업을 담당하는 박영선 부장입니다. 부장이겠습니다. 물어보신 게 기성률하고 부장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항상 이제 모든 조합이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작품을 앞두고 그 분양가나 공사비에 대해서 조합하고 교대할 때 제일 이제 좀 가지가 많이 되는 것이 분양가입니다. 당연하게 조합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하겠죠. 높게 받아야지 조합원들이 내부력이 줄을 거고 시공사는 팔리는 거 아니고 시공사 일부러 조합원들 부담을 그렇지 위해서 까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시공사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시장에 보고 거래되는 시세를 그렇게 이제 조사해가지고 자기만의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시공사는 결국은 시공사가 공사에 받는 재원은 일반 분양 조합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일반 분양이 극단적으로 하나도 안 됩니다. 가령 뭐 이제 경기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일반 분양이 5% 되고 10% 됩니다. 그럼 시공사는 공사에 받을 재원은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생각보다 일반 분양이 되게 잘 됐어요. 잘 되면은 시공사는 공사를 조금 하고 공사를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뭐 고래기만 협의를 하면서 이제 분양가를 정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셨듯이
이 기성부하고 분양부에 좀 차이를 설명드리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모든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분양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시공사하고 조합하고의 공사비를 이제 지급하는 조건은 분양부로 줍니다. 자, 분양부는 뭐냐면은 자,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야 시공사 니네들 다 감수해. 우리 공사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됐어요. 야, 그러면은 니네들이 이제 일한 것이 100원밖에 안 되는데 분양이 잘 돼서 200원 가져가. 미리 가져가는 거죠. 시공사가 가져가야 되는 공사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돈을 빨리 받냐 늦게 받냐. 이게 이제 그 계약이고, 지금 여기 306도 그렇게 이제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뭐 조합하고 분양가 하면서 상당히 좀 조율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4월 달인가 그때 와서 이제 뭐 나름도 뭐 GS도 그렇고 코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분양가를 조사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이 동네에 함정의 분양가가 얼마냐 이렇게 좀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 됩니다 하고 있는데, 그 뭐 당연하게 조합원이 보실 때는 많이 안 드는 거죠. 조합원이 보실 때는 여기가 그렇게 역세권이고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는 최소한 2,300원 받을 수 있는데 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이런 좀 사태가 생기고 조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처하고, 야 조합에서는 야 이거는 이렇게 뭐 이들 생각하듯이 시공사 생각하듯이 그렇게 분양가 받으면 답이 안 나와. 다 못한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차이를 봅니다. 조합에서는 뭐 분양가 2,300 그냥 쉽게 팔린다 이런 시각들이고요. 시공사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졌고요. 지금 얼마나 이 부분들은 또 이제 그때가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조합장님, 조합에서 그렇게 이제 그 분양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면은 자, 은행에서 공사비를 빌려서 미리 확보해 주세요. 은행에서 공사비를 확보해 주고, 자, 분양이 잘 됐습니다. 잘 됐으면은 공사비는 이제 그 일하는 만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왕창 주는 건 아니고, 기성분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이제 착공하면은 첫 달에는 한 2% 정도 일하고요. 두 번째 달에 3% 정도 일하고요. 공기 중에 이렇게 이제 뭐 공통비를 받게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분양이 자신 있다고 하면은 조합에서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첫 달에는 2% 주고 일한 만큼 공사비를 주세요. 그리고 대신 분양이 잘 되면은 조합은 그거 가지고 뭐 이자금을 해도 될 겁니다. 이자금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은행에 뒷돈 갚아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기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면은 뭐 강남이나 이렇게 아주 이제 좋은 지역들은 기성분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이 분양가에 대한 이 분양 시장에 대한 그 이제 어떤 그 시각 차이고 뭐 분양분이나 기성분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좀 시각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그럼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고 이제 좀 그 제안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되셨나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면요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겠죠. 늦게 되겠죠.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늦게 되겠죠.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때 되면은 그만큼 이자를 조합에서 감수를 하는 거고, 왕창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자를 역으로 반대로 이자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면은 조합에서 이자를 물어야 되는 이런 구조고,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유업인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초창기에 분양이 안 돼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짜로 시장이 진짜로 2010년대 초처럼 아주 나빠진다고 하면은 뭐 조합에서 어떤 이제 그런 뭐 할인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총회를 꾸며가지고 이 상황에서 계속 붙여보고 니네는 안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이제 깎더라도 단기 낫겠습니까? 이런 걸 그 숫자적으로 따져보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총회를 꾸며서 의사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회의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질문자가 계속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질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기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공사 기간을 엄청 늦춰가지고 정치인한테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게 생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임하고 했을 때 우리 조합원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우자동차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 만수역에 가면 투진 아파트라고 있어요. 어땠습니까? 조합이 설립돼서 했는데 조합장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집행부가 들어섰어요. 또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땠습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은 땀을 치고 토하면서 나는 현 집행부가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어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이라 하는 말이 100%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가 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철거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집행부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요. 그 집행부 잘못했다고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 또 뽑았어. 근데 어떻습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이 그 밥이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이걸 지어서 조합원한테 보장하는 게 이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행부한테 한마디 말하고 싶은 현 집행부가 정치를 좀 끌어안으세요. 정치가 지금 정치도 우리가 아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집행부에서 뭐 유인물 뿌리고 등기 우편 메시지 보내고 그 돈 다 어디서 조합비를 낭비한다고 그러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정치에서 어떻습니까? 정치도 지금 사무실 얻어갖고 유인물 뿌리고 무슨 요원들 해갖고 다 하고 있잖아. 그거는 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조합원한 돈으로 다 지급해야 돼요. 그 집행부가 다시 들어선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조합을 보내고 또 총회에 들어가고 조합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조합을 돈으로 다 분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현 집행부는 정치를 좀 끌어안고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좀 한두 명 더 포함해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주 가슴 깊이 찔러듣고, 정치인분들도 조합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몇 번의 그 협의를 했어요. 4번 정도. 근데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서로 괜히가.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공사대하고 일반 분양가였습니다. 그게 발달이 된 게 뭐 어느 조합이나 요즘도 저 계양 1구역도 그렇고 요즘도 문제 생긴 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행부가 해임되고 공사비는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항상 머리에서 두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비대위든 저희 정치든 같이 한 목소리를 냈을 때 시공사나 협력업체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합원들 이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대한 생각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고 자꾸 받지 마라 그러자. 생각을 반성하고. 그 수학아파트 이봉주 법정 대리인이고요. 저 가루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혹시 GS 주관사 직원분 오셨나요? GS 직원한테 전화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조합은 8월 말까지는 철거를 완료한다고 숱하게 약속을 했고, 근데 정추위는 10월 달까지 철거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분명히 맞지 않는데 정추위가 10월 달에 철거 완료한다고 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당장 이번 일요일 회의총회가 가결이 되면 바로 월요일부터 철거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중단하는지 시공사가 생각하는 조합 인원이 회행되고 정상적으로 새 집행부가 일을 하게 됐을 때 시공사들이 언제까지 철거를 시공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철거가 완료가 되고 착공이 할 건지 그 예상 아마 하고 계실 텐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관사 GS한테 요청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제 현대가 좀 답변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현대가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이냐면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 그 한국 6구역은 일단 코로 현대 GS 상대적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소리 안 들려. 잘안 들려. 상계사 컨소시엄이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거 이제 시공사들끼리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공구를 전화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GS 지분 코론 지분 20%죠. 그래서 앞쪽에 20% 지금 철거해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에도 안내문 보내드렸듯이 2월 내에 현대가 이제 그 이제 철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안내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가 2월 내에 들어가고 그러면 3월 달에는 GS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여기 이제 저희 공무원으로서 이제 저번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도 뭐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시공사가 이제 철거를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공사 시작입니다. 철거 끝나고 바로 또 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들도 다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올해 중에는 공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도 사업 진행이 필요하듯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물어보신 것이 야 시공사 지금 바뀌면 어떻게 하겠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 그냥 차질 없이 좀 잘 해가지고 올해 중에 이제 공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뭐 한 달, 두 달 차이는 제가 그거는 이제 뭐 조합의 일정에 따라 갖고 좀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탐구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좀 싸우지 마시고 잘 소통하고 좀 화해하셔가지고 사업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코너시움 세계사가 되어 있고 GS 40, 현대건설 40, 그다음에 코너건설 20입니다. 이거는 나눠서 공사가 싫다고 나눠서 그 구매하고 물류하고 관리할 텐데 이 비용 그 조합원한테 나와 있는 공사비 565만 원은 3사가 같이 했을 때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선호도 검사하면서 한번 의견을 냈습니다. 3사가 관여 교용사하게 되면 공사비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분 참여형에 대해서도 조합주님한테 한번 저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발달이 된 사유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싸움으로 됐고 그 원인은 공사비였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3사가 지분 참여형을 해서 현대건설이 다 떠안고 지분 타한 다음에 GS나 코롱은 지분 참여만 하고 현대건설이 다 해가지고 했을 때 공사비는 얼마가 드는지 그 다음에 3사가 했을 때 650만 원이면은 공동 구매, 공동 물류, 공동 관리 그 비용을 해가지고 고정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건 검수를 할 수 있는지 3사 간에 가장 그 책임 있는 분이 답변 줬으면 그리고 조합도 그거를 시공할 때 요청하셨는지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분 참여 부분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세요, 우리 현대. 제가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걸 좀 마지막으로 하고요. 이제 물어보신 걸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컨소시엄사에서 공사를 할 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 분담이냐, 공동 이행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공동 분담은 뭐냐면은 그 지분별로 공사 구간을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자 지금 이제 306 같은 경우는 자 포럼해야 되는 구간 20% 이건 포럼을 분담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가 한 40% 여기는 현대가 하고 그리고 이제 GS가 아니라 40% GS가 하고 그렇게 구간을 정해가지고 각기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사에서 이제 뭐 사람도 파견되고요.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그 방식이 공동 분담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306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방식이 공동 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이제 한 2,600세대, 2,700세대 되는 이제 이 정도 규모면은 한 개 회사가 다 하기는 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대수를 고려해가지고 공동 분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실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나누지 말고 한 개 회사가 다 하면 좀 낮을 거 아니냐 공사비가 맞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 개 회사가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GS가 하든 현대가 하든 포럼이 하든 한 개 회사가 다 하면은 뭐 대량 구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낮을 건 아니냐 맞습니다. 싸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사별로 다 원가가 틀립니다. 각사별로 뭐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그 공사별 검토할 때 나온 결과는 현대 공사비가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듯이 뭐 모든 회사의 원가가 똑같다면은 모르겠는데 각 사별로 틀립니다. 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뭐 진짜 공사비를 싸게 하자 봤다고 하면은 이 3개사 내에서도 진짜 그게 조합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지침을 주시면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뭐 아주 공사비가 무조건 싸게 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뭐 방법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답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지금 그런 뭐 향후에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그 규모나 이런 걸 고려해서 각사별로 이렇게 이제 용어를 나눠서 하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조합원이고요. 조합장님께 말씀을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노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광장에서 변호사 교체하시면서 자꾸 연기를 하시는지 판결 빨리 받치면 깨끗한 문제인데 그거 하고요. 그리고 GS분 관계자분이 전에 설명회 때 공사비 협상 없이는 철거 안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왜 철거가 들어갔는지 공사비가 협상이 계약이 끝난 건가요? 두 가지 질문 드려요. 질문하셨는데 두종목에 연기하는 건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재판부가 판사들이 바뀌고 있는 요새 판사들도 뭐 전부 기교체 상태 아니에요. 인사이동 그런 관계라든가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뭐 그걸 요청을 해서 연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문제는 지금 GS 부장님의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GS 건설 주관사 지훈 부장이랍니다. 질문해 주신 거 작년 저희가 이제 설명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일반 분양가를 1,940만 원 그 당시에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철거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공사비는 뭐 그때 제시한 그 협상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진행 중 공사비는 그럼 진행 중. 아니 말씀을 다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저희 그 565만 원 그때 저희가 제시했던 그 공사비는 지금 아직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분양가 1,640만 원 제시했는데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일반 분양가 그 당시보다 많이 올랐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있는 사례로 저희 뭐 계양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대하고 GS하고 지금 저 그냥 지금 일반 거래가 지금 34평 기준으로 지금 7억 4천까지 되고 있어요. 실거래를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조합에서 요청하시는 뭐 2,2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일반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양가가 뭐 됐다고 저희가 가정해서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이해되셨나요? 근데 저희가 입장을 바꾼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양가가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제가 아까 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달에 일반 분야가 1940, 1930, 1860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너무 추가적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을 조사하고 고려해 볼 때 저는 여기서 오래 여러분들도 오래 사시고 저러니까 역사권에 있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브랜드 가치도 있고 그래서 2,200을 끝까지 고수를 하니까 왜냐하면 1,940만 원하고 2,200하고는 3,200억이라는 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12만 평이기 때문에 12만 평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올라가면 120억, 100만 원이 올라가면 1,200억. 그렇게 해서 260만 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3,200억이라는 거를 우리 조합이 확보를 하고 세이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골고루 나눠드리면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분이 이제 기성분이냐 분양분이냐 이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세가 기성분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 우리는 분양이 잘 될 수 있다는 건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단합이 되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연말에서 금리가 내리고 시장이 좋아지면 2,250도 받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가벼워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문하시고 그래서 77까지 13번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요. 지금 공사비를 거의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사비는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AS를 정립해서 정산을 때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라고 하지 말고 565만 원이면 560만 잠정적으로 계약을 하시고 이 금액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AS가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갖고 계속 시비를 걸리면서 공사를 안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은 조합장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하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실제 건설 경기 그 좋은 호시기에는 다 놓치고 공사비도 작년에 엄청 올라서 565만 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최초 계약할 때 얼마였습니까? 420만 원이었다니. 그럼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여지껏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 565만 원이라도 잠정 계약을 했다면 빨리 착수를 하라 이겁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철거하는데 물론 규정위에서 지하실이 있고 3층 이상은 허가를 받는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단독 같은 건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철거 의사를 각 3개사로 분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개사가 왜 동시에 같은 걸 안 씁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그 비리에 빌리를 주는 것이죠. 왜 이왕 이사가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철거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걸 좀 보여주십사는 것을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시공사에서는 과연 당신들이 상품 6구역을 가지고 얼마만큼 더 흥정을 하려고 공사 착공을 이렇게 지지부지 하는 건지 그것을 집중으로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공사비 565만 원의 얘기는 지금 해도 결정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단명대로 계약을 하셨으면 그냥도 지금 현재 시대로 볼 때는 2,200만 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합장님께서도 과연 아까 얘기한 그 기사부가 뭐냐면 이것만 따져가지고 꼭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존분을 준다고 하고 공사를 좀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없는 건지 우리 시공사 대표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철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한의사가 하더라도 복근에서 해대를 내면 세 군데 동시에 할 수 있고 각서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한다면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왜 한 군데에서 따닥따닥 마지못해도 공사하는 식으로 누구 공사 안 한다고 하니까 보여주기식 형식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아요. 허가 부분하고 신고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상도 아파트라든가 빌라, 수험 아파트 이렇게 보면 다 큰 건물들 아니에요. 그리고 3층 이하는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부평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해체 심의위원회.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는 2층까지 신고를만 하면 받을 수 있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 우리 동네가 문화주택하고 이제 백마주택, 오점주택이 단독주택이고 나머지는 다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질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부분에 대한 거는 브로커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다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패스를 치고 13번지 거기 좀 문화주택고 2층 미만은 다 철거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가가 나오면 3사가 다 같이 할 거예요. 그 자치는 대로 그 이제 허가제가 심의 통과된다 이제 그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라서 8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철거를 마무리 짓겠다는 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565만 원은 장정하는데 이 작년 4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 문제가 있어요. 옵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얼마큼 좋은 옵션으로 적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씩 좌우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비 책정을 하고 협상을 할 때는 몇 분들 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일단 모이는 옵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은가 옵션에 대한 것도 조합에다 조언해 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시민들하고 협상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질문하시겠어요? 예.
예, 조합원님 그래서 그 조합원님 건물이 그게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저 심의 통과되면 바로 철거할 겁니다. 네네. 서면 되셨어요? 서면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질의응답 거의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합장님 말씀드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앞으로 조합원님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 해임이라는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조합원님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근데 지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현재의 집행부가 잘못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님들한테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게 좀 인지를 하셔서 어떤 경도되어 있는 생각이나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객관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좀 돌아오실 수 있게끔 여러 주변 지인분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태가요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재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뭐 지금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간다? 저는 그동안 뭐 제가 아까도 사과드렸죠. 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헌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가지고 한 거고 제가 그동안에 겪어오면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청이나 구청이나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노하우 이런 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빨리 추진하는 게 최고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아직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심으로 한을 벌지 않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성명결이라든가 철에서 이거를 꼭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현 조합이 유지하고 여러분들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이거는 말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다고 1억 2천만 원 분담금이 나온다, 뭐 7, 8천만 원 분담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그때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갔어요. 시공사도 바꾼다, 뭐 1.5분 바꾼다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갔잖아요. 왜냐? 현실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고집했던 2,200만 원은 그 이상 그때 시장이 이제 좋아지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우리 생활이 좀 풍족해질 수 있도록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지도하시는 분들